근본 차량 보안키 통합관리 시스템인 OEM KMS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은 경험을 해당 발표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컨텐츠 순서입니다. 근본의 프로젝트로 진행하게 된 차량 보안키 관리 시스템인 OEM KMS와 차량 제어기 암호키를 어떻게 관리할지 내용을 공유드리고 OEM KMS의 구성 요소인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KMS와 KMS에서 사용되는 KMIB이라고 불리는 표준 프로토콜에 대해 공유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구성된 레거시 시스템들이 연동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레거시 시스템들은 KMIB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연동해야 할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는데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어려운 점과 개발 외로 발생한 어려운 점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차량 보안키 관리 시스템인 OEM KMS 시스템이 도입된 배경입니다.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관리자가 암호키 혹은 인증서를 유관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해서 차량 및 제어기로 암호키 혹은 인증서를 발급해서 관리했었습니다. 관리자가 유관 시스템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표준 방식인 메일 등으로 전달했었고 관리 또한 수기로 관리하였습니다. 수기 관리는 혹시라도 키가 유출되는 경우 영향도 확인하기 위해 수기 원장을 참고해서 유출 범위, 영향도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차종과 제어기 종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해당 정보를 수기로 관리하게 되면 인적 실수 혹은 단순 업무 부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보안키 관리 시스템 개발 구축이 진행되었습니다. 차량 보안 관련 유관 시스템과 티어4의 KMS를 연동하여 시스템으로 관리하면 관리 소홀이나 인적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고 점차 증가되는 다양한 차량과 제어기에서 각기 사용되는 암호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보안키 배포 채널을 구축하여 협력사와 차량 및 제어기로 안전하게 배포하여 관리할 수 있고 향후 보안키 관련 사이버 보안 법규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차량 보안키 관리 시스템은 차량 보안 관련 유관 시스템이나 티어4의 KMS로부터 암호키들을 생성, 등록, 활성, 배포, 조회, 변경, 폐기 등의 요청을 받아 처리하고 사용되는 현황과 변경되는 키 정보를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보안키 관리 시스템은 차량 보안 관련 유관 시스템이나 티어4의 KMS로부터 암호키들을 생성, 등록, 활성, 배포, 조회, 변경, 폐기 등의 요청을 받아 처리 및 관리하고 사용되는 현황과 변경되는 키 정보를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보안키 관리 시스템과 티어 KMS는 KMIB이라고 불리는 KMS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표준 프로토콜로 연동됩니다. 차량 보안 관련 유관 시스템의 경우 KMIB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아 KMIB을 지원할 수 있도록 REST API를 개발하여 연동할 예정입니다. 개발 중인 REST API 내용은 KMS와 KMIB 설명호 공유 드리겠습니다. 차량 및 제어기에서 사용될 다양한 암호키와 인증서들은 표와 같이 관리할 예정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내용만 공유드리면 암호키 자동 생성은 유관 시스템 담당자 혹은 티어4의 KMS 담당자가 키 생성을 시스템을 통해 요청하면 차량 보안키 관리 시스템은 KMIB 혹은 REST API를 통해 받은 요청을 관리자에게 알리고 관리자는 해당 내용을 검토 후 승인하면 키를 발급해서 KMIB 혹은 REST API를 통해 해당 시스템으로 키 생성 요청 응답 결과를 전달합니다. 암호키 수동 생성은 관리자가 차량 보안키 관리 시스템을 통해 키를 수동으로 생성하고 발급, 유관 시스템 담당자가 키 수신을 요청하면 유관 시스템에선 차량 보안키 관리 시스템으로 키 정보를 조회하고 발급된 키가 있으면 그 정보를 받아 사용합니다. 키 정보 동기화는 유관 시스템 담당자가 해당 정보를 유관 시스템을 통해 전달하면 차량 보안키 관리 시스템은 키 정보를 받아 저장하고 그 응답 결과를 유관 시스템으로 전달합니다. 키 정보 노티는 관리자가 요청하면 차량 보안키 관리 시스템에서 노티를 유관 시스템으로 요청하고 유관 시스템에서는 해당 정보를 갱신하여 응답합니다.
앞서 차량 보안키 관리 시스템의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드렸고, 차량 보안키 관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KMS라고 불리는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KMS에서 사용되는 K-및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KMS는 암호키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암호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암호 알고리즘 중 선택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중요한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암호화 대상이 늘어나고 그에 대응하는 암호키도 다수가 생성되어 관리가 필요한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KMS가 필요합니다. KMS는 암호키 생성과 저장, 백업, 복구, 분배, 활성, 교체, 폐기 등의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암호키 생성 시 검증된 알고리즘으로 암호키를 생성하고, 생성된 암호키를 암호화하여 저장, 외부 공격으로부터 키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구간의 암호화를 통해 보안성을 유지하고 암호키 외부 누출 방지를 위해 분배를 합니다. 다양한 시스템에서 암호화 시 암호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키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암호키를 백업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보안 정책에 따라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 암호키를 교체하여 보안성을 유지하고, 암호키의 유효기간이 만료 후 암호키의 폐기를 지원합니다. KMS에서 KMIB라는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사용하는데, KMIB은 암호키를 관리하는 OASIS라고 불리는 비영리 기관의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OASIS는 다양한 분야의 표준을 개발하고 채택을 담당합니다. KMIB은 키를 생성하고 등록하고 인증하는 제너레이션과 키 운영을 위해 활성화하고 정보를 요청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지원하며, 키에 대한 폐기와 저장과 복구를 지원합니다. KMIB은 표준 프로토콜로 KMIB이 동작되는 레이어를 보면 OSI 7 레이어의 트랜스포트 전송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서버 통신 모델로 사용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KMIB에서 사용되는 오브젝트 정보입니다. 지원되는 오브젝트들은 KMIB 스펙 2.0 기준으로 인증서, PGP, 비밀키, 공개키, 시크릿 데이터, 스플릿 키 등이 있고, 오른쪽 표와 같이 오브젝트들은 구주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크릿 데이터 오브젝트의 경우 열거형 시크릿 데이터 타입과 키 블록의 구주체로 되어 있고, 키 블록의 구주체의 경우 키 포맷 타입과 키 컴프레셔 타입, 키 밸류로 되어 있고, 키 밸류의 경우 키 매트리얼과 어트리뷰트 정보를 있고, 그 밑에 크립토그래피 알고리즘, 크립토그래피 랭스, 키 래핑 데이터, 인코딩 옵션 등 다수의 구조체로 시크릿 데이터 오브젝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KMIB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프로토콜로 HTTPS에서 사용되며, HTTP 메시지를 TLS를 통해 전송하고, 이전에 얘기 드린 바와 같이 TLS 통신은 전송 계층에서 이루어집니다. 인증은 서버 클라이언트 간 인증이 이루어지는데, 인증 포트는 TCP 5696번을 사용합니다. 컨텐츠 타입에 따라 TTLV, JSON, XML로 전송하고, TTLV는 태그, 타입, 랭스, 밸류로 구성된 메시지 인코딩이고, JSON과 XML은 각각 해당 형식의 메시지 인코딩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앞서 차량 보안키 관리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게 된 배경과 해당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KMS와 KMS에서 사용되는 KMIB을 보셨는데요. 차량 보안키 관리 시스템에서 KMIB을 지원하지 않는 레거시 시스템들은 어떻게 연동할지 방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구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보안키 관리 시스템은 KMIB 프로토콜이 지원되는 티어 KMS와 KMIB을 지원하지 않는 차량 보안 관련 유관 시스템인 레거시 시스템과 연동됩니다. 차량 보안 관련 시스템이나 티어 KMS에서 보안키 및 인증서 관련 등록과 변경, 삭제, 정보 요청, 생성, 배포 등을 요청하면 차량 보안키 관리 시스템에서 요청의 응답을 권한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응답을 받은 티어 KMS의 경우 본인들의 빌드 서버를 통해 제어기에 보안키나 인증서를 배포하고, 보안 관련 유관 시스템의 경우 차량 보안키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보안키나 인증서, 전자서명 키 등을 전달받아
진단기용 빌드 서버로 보안키나 인증서 등을 전달하고, 빌드 서버는 진단기로 보안키나 암호 정보를 전달합니다. 차량 정보 관리 시스템의 구성을 보면 키 관리를 위한 상용 솔루션인 KMS와 K-MIB 서버인 REST API 서버, 하드웨어 시크릿 모듈인 HSM으로 구성됩니다. HSM은 암호키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용 하드웨어 모듈입니다. K-MIB을 지원하지 않는 레거시 시스템인 차량 보안 관련 유관 시스템을 K-MIB 서버가 REST API를 제공하여 연동할 예정입니다. REST API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보안키와 인증서를 등록, 변경, 삭제할 수 있는 관리 기능과 필요한 보안키와 인증서를 요청하고 속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기능, 보안키 및 인증서의 배포와 폐기, 그리고 상태 정보를 알 수 있는 알림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티어 KMS의 경우 K-MIB을 지원하므로 차량 보안키 관리 시스템인 KMS와 바로 연동할 예정이고, 연동이 완료되면 정해진 키 관리 정책을 참고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체 개발로 진행한 REST API 서버는 K-MIB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을 연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입되는 KMS와 K-MIB 프로토콜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며 연동 시 개발 비용 절감 효과와 연동의 확장성을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쉽게 연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본 연동 대상인 레거시 시스템들의 경우 해당 분야 보안 도메인 전문가인 저희 팀 한영석 책임님과 개발 전문가인 조한솔 책임님, 유병구 책임님의 아이디어로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KMS용 K-MIB이 지원되는 REST API 서버를 설계,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외로 팀 내 차량 도메인 전문가인 인베디드 개발자분들과 REST API 서버에 대해 같이 검토를 진행했었고, 연동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을 같이 리뷰했었습니다. KMS와 K-MIB을 통한 연동이 필요한 레거시 시스템이 있는 경우 언제든 연락하시면 KMS와 K-MIB 그리고 차량 보안 전문가들이 항시 준비 중에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K-MIB을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해서 REST API를 만들고 있고, REST API는 키 생성과 등록, 삭제, 속성 정보 조회 등 화면 좌측의 표 내용의 기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동 대상인 차량 보안 관련 시스템은 차량 보안키 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REST API에 필요한 API를 호출하면 K-MIB 프로토콜로 메시지를 변환하여 KMS로 요청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예시로 시크릿 데이터에 크리에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 KMS로 요청 시 우측의 XML 형태나 JSON, TTLV 형태로 K-MIB 프로토콜로 요청해야 합니다. REST API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면 우측 XML 형태로 메시지를 변경, KMS로 요청을 합니다. 크리에이트 오퍼레이션에서 필요한 객체 구조는 표와 같이 오브젝트 타입과 어트리뷰트 정보를 K-MIB 프로토콜로 KMS 서버로 전달해야 합니다. 코드의 일부를 보면 TTLV 형식으로 객체를 생성해서 전달하는데, TTLV 오브젝트 타입의 오브젝트 타입 객체를 생성할 때 오브젝트 타입 정보와 태그, 타입, 밸류 정보를 파라미터로 넣어주고, 어트리뷰트는 암호키 길이 정보와 암호키 알고리즘 정보, 암호키에서 사용되는 마스크 정보로 TTLV 객체를 만든 다음에 어트리뷰트 객체에 설정해서 전달합니다. 앞장에서 생성한 코드를 참고해서 시크릿 데이터의 크리에이트 오퍼레이션을 제공하는 REST API를 사용해서 생성된 JSON 형태의 요청을 보면 TTLV 형태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동작을 REST API가 KMS로 JSON 형태로 요청하고 그 응답 결과를 JSON 형태로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청 결과에 따라 요청 응답을 성공 혹은 실패 사유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KMS와 연동해야 하지만 K-MIB을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 차량 전장 선행 개발 1팀에서 자체 개발한 REST API를 활용하면 연동하실 때 유연하게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착수하기 전 사전 과제로
보안키 추적관리 시스템 과제에 참여했던 팀원분이 갑작스럽게 팀을 이동하게 되었고,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하셨던 PM분 또한 착수 전에 갑작스럽게 팀을 이동하셨습니다. 생소한 KMS 구축 프로젝트에 PM을 맡게 되어 진행하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보안 전문가인 한영석 책임님과 사전 과제의 핵심 멤버인 조한솔 책임님과 유병구 책임님, 이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해당 도메인 지식을 확장하는 경험을 하였고, 덕분에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획 단계에서 알아본 클라우드 쪽에서 착수 시점에서 자원부족으로 VM을 할당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긴급하게 다른 클라우드를 알아보고 할당받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경험을 통해 이미 사전에 검토했어도 시점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서 일을 진행하면 예기치 못한 변수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경험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황 파악입니다. 사용 중인 키가 어디까지 사용되고 있는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각 시스템 담당자들과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유관 시스템 대상부터 초기 발급 신청부터 승인과 배포에 대한 프로세스, 그리고 배포된 후 키들이 사용되는 현황까지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유관 시스템 담당자와 사용 현황을 검토하였고, 보안 목적별 사용되는 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단계를 거쳐 현재 프로젝트 요건 설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K 및 분석입니다. 처음 접하는 프로토콜로 시작 단계에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스펙 내 객체 생성과 키 라이프 사이클 관리와 통신에 대한 다양한 권고사항이 있어 이해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스펙과 프로파일 문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K-MIP 기반 통신을 처리하는 POC 프로토콜을 진행할 수 있었고, K-MIP 기반 통신, 키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켜 자체적으로 REST API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 보안키 통합관리 시스템인 OEM KMS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은 경험을 공유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KMS와 KMIP 그리고 차량 보안, 차량 인베디드 개발 관련 문의나 레거시 시스템 연동 관련 문의는 언제든 현대오토웨이버의 차량 전장 선행 개발 1팀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들이 준비 중에 있으니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제2회 HFG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차량 제어기 암기 관리 힘들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제를 발표한 현대 오토에버의 차량 전장 선행 개발 1팀의 강민수 책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근무하고 있는 팀과 개발 내용에 대해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 오토에버의 차량 전장 선행 개발 1팀에서 삼성 사옥에서 근무 중에 있고, 저희 팀은 차량 전장 선행 개발팀이라 인베리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과 백엔드 시스템, 그 다음에 백엔드 시스템 개발하는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2020년도에 해당 팀에 합류해서 지금까지 백엔드 시스템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전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영상 공개 이후에 개발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네, 지금 줌에 접속하신 분들 질문 받기 전에 먼저 행사 홈페이지에 통해 접수한 사전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양혜미 씨가 올려주셨는데요.
제어기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암호키 관리 측면에서 관리 로드가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건지, 그리고 기존과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제어기가 통합되는 과정은 아니고 다양한 제어기에서 사용될 암호키들을 이전의 제어기와 차종에 따라 복잡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지만 해당 시스템 구축하면은 제어기에서 사용될 암호키를 복잡하게, 그리고 관리를 유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시스템이 없어 업무상 메일로 암호키를 주고받고 했는데, 그 부분이 시스템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이 차종별 암호키를 복잡하게 사용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는 암호키에 대해서 빠르게 영향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시스템 도입 대비 도입하면서 좀 더 짧아지고, 이미 배포된 암호키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함으로 하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내용은 김동주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소개해 주신 프로젝트 진행 중 어려운 점 외에 KMS 시스템 간 연동 과정에서 발생했던 크리티컬한 이슈 사항이 있는지, 있었다면 사례를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발생했다면은 제가 여기 참여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요. 현재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어서 좀 연동이 필요한 부분 중에 좀 어려운 부분이, 이게 다양한 시스템들을 연동하다 보니까, 다수의 시스템들을 연동하다 보니까 해당 업무 프로세스 협의가 조금 어렵습니다. 연동 대상 시스템 간에 다수의 예외사항이 있어서 그 예외상황을 다 맞춰주기가 조금 어렵고, 그 복잡한 서로 간의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가 존재해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동할 수 있을 연동하는지, 이 부분이 조금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야가 서로 달라서 IT라는 큰 분야는 같지만 제조, R&D, 그다음에 이제 또 SI 이 관점에서 서로 조금 협의하는데 서로 다른 용어를 써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경험을 체하면서 이제 간극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더 상세하게 얘기 드리고 싶지만, 아직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 이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무담비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암호키가 노출되어 문제가 생긴 사례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암호키 유출 사례에 대해서 또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 암호키 유출 사례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커넥티드카 관점에서 보안 위협 사례를 보면 2020년도에 T사에 자동차 키를 본인 노트북으로 연결해서 차량 보안키, 잠금 해제 코드를 생성해서 문을 제어한 건이 있고, 그리고 2015년도 제2사에서 차량 해킹 통해서 ECU 원격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화이트 해커가 해당 위협을 공개하고 사전 리콜하거나 보안카드 강화로 큰 문제는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운행 중에 문을 제어하거나 ECU를 원격 조정하면 조향과 제동 쪽에 컨트롤을 하게 되면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지금 접속하신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신 게, KMS와 시스템 간 연동 과정에서 K립이 미지원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추후 시스템 지원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내용을 제가 좀
조금 이해를 못했는데요. 모든 시스템이 K립이 다 지원되는 건 아니니까 연동하는 시스템들이 저희가 대상인 시스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시스템들에서는 K립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하고 이제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시스템이 만약에 모든 시스템은 아니고 연동하고자 하는 시스템들이 KMS와 연동이 필요해서 이제 KMS 프로토콜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면은 뭐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언제든 계획을 세워서 네, 연동할 수 있도록 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정확한 지원 계획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위주로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그 다음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필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기존의 다수의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키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떤 과정들을 거쳐 키 사용 현황을 확인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차량 보안키 관련돼 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 위주로 저희는 현황들을 파악했고요. 기존에는 시스템화 되지 않아서 이제 각각의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키들이 네, 질문을 추가 질문을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은 질문이 차량 보안키 저장소 콜드체인으로 내부 저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해당 오토헤버 쪽에서도 여기 직접 관리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미필규님께서 추가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먼저 위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다수의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키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키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계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이제 각각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키들 배포되는 시스템들에서만 따로 관리가 됐었고요. 전체적으로 키들은 각기 관리가 됐었습니다. 네, 그거를 담당자들이 프로젝트 하기 전에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차량 보안키 저장소 콜드체인으로 내부 저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질문은 제가 해당 업무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는 부분이 극히 일부분이라서 요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었을까요? 빈필그님. 네, 민필그님께서 뭐 혹시 질문을 써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어, 위의 질문이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차량 보안 키 저장소 콜드체인 관련돼서 어떻게 저장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게 관련 로직상에서 프로토콜로 어떻게 통신하고 있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 게 맞을까요? 해당 질문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차량 보안키 관련돼 가지고 저장과 배포 쪽은 레드핸드 시스템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질문의 내용을 제가 이해를 좀 못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로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제어기에 대해서 제어기 배포 이후에 얘기하는 건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우선 전체적인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닐 것 같지만, 전체적인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만 간략하게 저희 헤드엔드 단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KMS 시스템에서 키를 생성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티어사에서 키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예, 그렇게 키를 요청해서 생성하게 되면 차량보안 관리 시스템에서는 키를 생성해서 어쨌든 차량에 배포하는 부분과 차량 이슈에 배포하는 부분과 유관 시스템을 통해서 유관 시스템을 진단기용 이제 빌드 서버를 통해서 그쪽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있는데, 티어 KMS를 통해서 가는 경우는 이 부분까지는 KMIP를 통해서 배포가 되는 부분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티어 KMS에서 실제 빌드 서버로 어떻게 배포하는지는 그 정확한 프로토콜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유관 시스템은 연결되는 거는 Kmap을 지원하는 REST API를 통해서 연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진단기용 빌드 서버로 Kmap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REST API가 그 진단기용 빌드 서버로 실제 데이터를 암호키를 전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진단기에 들어가고, 진단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도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내부적으로 해킹 전공을 한 개발자들에 대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해킹 전공을 한 개발자들에 대한 니즈도 많으신지 궁금합니다. 화이트 해커로 활동 중인데 내부적으로 채용 개발 니즈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HR 관련돼 가지고 답변을 드리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분께 질문을 하시면은 아마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찬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이찬석 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유출입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프로젝트 하나 끝날 때 어떤 식으로 자산화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SI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자산이 고객사 소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오토에버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KMIP 프로토콜을 원래는 KMS 전체를 구현하고 KM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까지 이제 만들려고 했었으나, 규모가 이제 축소되어서 KMS는 상용 솔루션을 쓰기로 했고, KMIP 클라이언트를 오토에버 자산이 아니죠. 네, 경험으로 이제 자산화를 하고, 네, 뭐 자산화하고, 예. 예, 가끔 제가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렵네요. 네. 예, 제가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Q&A 시간 관계상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며 혹시라도 개발 내용에 대해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거나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질의사항 시 이메일 주소와 함께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